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어제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됐는데 이 예측치에 부합을 했는데도 자산시장이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하게 움직였습니다. 이거는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미국 3대 지수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금 비트코인이 굉장히 특히나 더 움직임이 없는데 이게 언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비트코인 ETF 승인이 지금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하는데 이 시기가 언제가 될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가능성은 높은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커뮤니티 소개를 드리는데요. 크립토 트렌드랩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란에 링크를 갖다 달아둘 테니까요. 혼자 투자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함께 참여하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어제 미국 3대 지수는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사실상 횡보였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지금 가격이 CPI 발표난 직후에는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바로 지금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죠. 자, 이거는 CPI가 예측치에 부합을 하니까 이제 상승을 했던 건데 이후에 연준 당국자 발언과 그리고 국채금리 상승 같은 어떤 악재들이 겹치면서 이 상승폭이 굉장히 줄어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모든 상황들이 좀 예측이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CPI가 잘 나오더라도 시장이 크게 상승하진 않을 거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이 이미 거시경제 지표에 많은 면역성들을 가지게 된 거죠. 자, 어제 발표된 주요 지표는 이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였습니다. 자, 그러면 CPI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자, 지금 3.2%가 나왔는데 우선은 시장이 예측한 3.3%보다 하회를 했기 때문에 결과가 잘 나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은 합격점인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올랐는데 전달의 3.0 상승보다는 지금 상승폭이 늘어났죠. 확대됐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 흐름상에서 지금 계속해서 가파르게 지금 상승폭이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지금 작년 6월에 9.1%까지 기록을 했다가 지금 계속해서 빠르게 내려왔는데 지금 요 구간까지 갔다가 이번에 지금 깜짝 반등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13개월 만에 처음으로 지금 상승폭이 확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불안감도 남게 된 거죠. 네, 그런데 다행이었던 거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였습니다. 자, 지금 헤드라인 CPI에 비해서 이 코어 CPI가 굉장히 잘 안 잡혔어요. 그래서 지금 하락폭을 보면 아까 전에 가파르게 떨어졌는데 굉장히 좀 완만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죠. 근데 보시면은 전달보다 더 상승폭이 줄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측치도 부합을 했는데 이전보다 상승폭도 줄어들면서 시장에서 좀 안도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앞서 보여드렸던 게 이제 전년 대비 상승률이었다면 이제는 전월 대비, 바로 전달 대비로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살펴보면은 자, 둘 다 0.2%로 지금 예측치를 부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완벽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 시장이 충분히 안도할 만큼 나왔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지금 예측치를 상회를 했고 이전보다도 꽤 큰 폭으로 늘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주보다 2만 1000명이 증가해서 24만 8000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 고용시장이 견고하다라고 하는 시그널들에 대해서도 지금 약간은 좀 의구심을 남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지표는 매주마다 발표가 되기 때문에 또 다음 주에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 추이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음 달에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금 거의 90%에 육박했습니다. 장중에는 90% 넘게 갔다가 소폭 하락을 해서 89%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자산시장이 지금 하락하게 된 또 하나의 원인이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CPI가 발표되고 나서 소폭 하락을 했는데 이후에 다시 이제 반등을 해가지고 지금 상승 추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1%를 지금 넘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유는 지금 30년물 국채 입찰이 부진해서 이 장기물의 가격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가격과 이제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죠. 그래서 지금 장기 국채들의 금리가 상승하는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 국채 금리가 주식 시장에는 압박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인터뷰에서 CPI가 대체로 예상치에 부합을 했지만 이것은 우리 승리가 우리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데이터 지점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남았다라고 앞으로도 연준은 계속해서 이 긴축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시사했습니다.
자, 오늘은 거시경제 이야기가 평소보다 조금 길었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암호화폐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어제 비트코인은 또 소폭 하락을 해서요.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 29.4%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0.49% 하락을 했고요. 이더리움은 0.23%, 그리고 리플은 1.64%로 꽤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지금 솔라나나 도지코인 같은 몇몇 종목을 제외하면은 전체적으로 알트코인도 지금 침체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하락을 해서 50.43%입니다. 자, 공포 및 탐욕 지수는 두 개 다 하락을 해서 51이고요. 지금 중립 단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CVD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CVD 차트가요, 잠깐 뭔가 변화의 조짐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 이 차트로만 봤을 때는 지금 일정 부분 상승의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걸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지표로 이 시장을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분석들을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뭔가 복합적으로 봐도 지금 변동성을 움직일 만한 요소들이 지금 다가오는 걸로 보이긴 하거든요. 자, 먼저 매수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매수벽은 큰 폭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28K 바로 하단에 가장 두껍게 매수벽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28.5K 매수벽도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하단으로도 뭐 큰 폭의 뚜렷한 매수벽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밑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매도벽은 어떠냐 하면은 지금 30K에서 굉장히 뚜렷하게 매도벽이 존재했는데 이 매도벽이 이제 없다가 지금 약간 생겨나고 있는데 일단은 굉장히 많이 옅어진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0.5K 매도벽도 뭐 그렇게 되게 진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정도 중간 정도에서도 조금 하단에 위치하는 정도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세가 조금만 힘을 내면은 요 구간들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동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장 뚜렷하게 관찰되고 있는 거는 31K에서 노란색 매도벽인데 그것도 뭐 가장 뚜렷하다고 보긴 어렵고 한 요 정도 수준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얼마나 빠르게 이 구간들을 지금 뚫고 올라갈 수 있는지를 지켜봐야 되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고래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냐면은 이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동안에 계속해서 두 번째 큰 규모 고래인 보라색 고래가 이제 시장에 매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격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른 고래들이 조금만 협조를 해주면은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이 시기 동안에 빨간색 고래와 이 녹색 고래, 이 주황색 고래는 모두 다 지금 물량을 던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 어떻게 반등될 요소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뒤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의 상황을 진단을 하자면 지금은 호들링 시기이고요. 굉장히 존버하고 있는 시기라는 거죠. 그리고 재축적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의 지금 잔고를 보시면은 거의 역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 선에 맞닿은 지점이 거의 뭐 한 요 시기 정도 말고는 거의 없는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7년에서 10년간 움직이지 않고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수량도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이 움직이려면 굉장히 큰 뉴스가 필요한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하게 될 가장 확실한 촉매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현물 ETF 승인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이걸 살펴보면 우선 가장 먼저 SEC가 결과를 알려줘야 되는 게 21세어스와 아크인베스트가 지금 같이 신청한 현물 ETF가 있거든요. ARKB라는 건데요. 이 심사 마감일이 8월 13일입니다. 자, 일요일이기 때문에요. 금요일까지는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장이 끝나고 나면 아마 내일 아침에는 그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이번에는 심사 기간 연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블랙락이 이제 SEC가 지금 9월 달에 또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그 시기에 지금 어떻게 될지를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가격이 너무 지지부진해서 정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지겹다, 이런 댓글들이나 말씀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의 과거 사이클을 가지고서 한번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테크니컬 프라이싱 모델, 그러니까 기술적인 분석이죠. 이걸 통해서 지금 시장이 어느 단계인지를 한번 알아보면, 자, 우리가 비트코인의 기술적인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동평균선이 200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자, 빨간색입니다. 자,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111일, 365일,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다 그어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게 되죠.
차트에 이제 이동평균선이 그려지는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현재의 가격이 이 4개의 이동평균선보다 위에 있을 때 상승장의 어떤 초입으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사례를 봤더니, 자, 이 구간에서 이제 4가지 이동평균선보다 가격이 위에 있던 구간들을 보면은 상승이 시작됐다는 거거든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위에 올라가니까 상승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현 시점에서 이 4개보다 가격이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장 초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장기 보유자들과 단기 보유자들의 이 온체인 비용 기반을 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리얼라이즈 프라이스라는 거거든요. 제가 이 개념에 대해서는 커먼체인에서 자세하게 소개해뒀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을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를 이제 전체 평균과 그리고 쇼텀 홀더 그리고 롱텀 홀더로 나누어서 이제 그려봤는데, 이렇게 이제 3가지 선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가지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보다 현재 가격이 위에 있을 때 또 상승의 움직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례를 보시면은 선을 골든 크로스 했을 때 상승의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가 그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온체인 지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가 요거는 그저께 한번 보여드렸던 장표인데 그때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상승장 초입으로 온 이후에 지금 가격 시점을 과거의 사이클들과 대비를 해봤을 때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냐면은 바로 요 검은색 선, 요 지점에 와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2차례의 사이클을 대비를 했을 때, 자, 보시면은 가격이 지지부진하게 갔던 구간이 얼마나 걸렸냐? 6개월이나 걸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요 구간이 박스권에 딱 들어오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을 갖다 굉장히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번 사이클에도 현 시점 기준으로 6개월 이상의 시간들은 굉장히 가격이 지지부진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과거 사이클에서도 동일하게 반복이 된 거죠. 그런데 현물 ETF 승인 여부에 따라서 이 사이클이 훨씬 더 또 단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유명한 암호화폐 분석가인데요, 딜런 레클러라고 하는 사람이 또 제시한 이 표를 보면은 이 트레이딩 볼륨 레이쇼입니다. 이 비트코인 현물 대 파생 상품 거래량 이제 비율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완전히 많이 떨어져서 5.2%로 사상 최저치를 거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현물 약세를 전망하는 트레이더들은 지금 매도할 물량이 이제 더 없는 거예요. 자, 근데 반면에 현물 강세를 전망하는 트레이더들은 어떤 입장이냐면, 전통 금융권이 시장에 진입을 하는 것,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상황이 어떤 거냐면은, 지금 모든 중요한 플레이어들이 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언제 승인될 것인가를 기다리면서 시장을 관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승인 가능성은 얼마나 높을까? 최근에 블룸버그에서 가능성을 50%에서 65%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기사를 전해드렸죠. 자, 이번에는 이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 매트릭스포트에서 현물 ETF 전망과 관련된 보고서를 냈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SEC가 복수의 대형 금융사들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빠르고 연속적인 승인을 해서 암호화폐 시장의 다음 상승장을 이끌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승인 가능성을 높게 본 거죠. 자, 그리고 승인이 일어난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대형 금융사들은 개인 및 기관의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상당한 비용을 쏟으면서 마케팅을 펼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는 0.7에서 1% 관리 수수료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ETF 제공사들에게 연간 2억 달러 상당의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ETF 승인은 비트코인 가격에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SEC가 ETF 승인을 위한 감시 공유계약 실용성 평가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경우에 이는 다음 달 중순 비트코인 가격에 반영될 수 있는데, 이때가 아마도 가격이 매수해야 될 바닥 지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매수 시점에 대한 이야기는 좀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면은 북미의 암호화폐 ETF 거래량 비중이 99.5%까지로 상승할 전망이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블룸버그 애널리스트인데요, 에릭 발추너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럽에서는 현물 ETF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에는 수많은 암호화폐 ETP 상품들이 있는데, 이 거래량이 이 비토라고 해서 이 프로세어스에서 신청한 비트코인 선물 ETF거든요. 이걸 필두로 한 미국 유동성에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98%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물 ETF가 출시되면 99.5%까지 상승한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이 미국, 이 북미가
이 암호화폐 시장을 완전히 석권할 수 있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암호화폐 시장을 독식하기 위한 미국의 큰 그림 뭐 이런 영상을 올렸는데, 아마도 이런 큰 그림들 속에서 미국이 시장을 석권하려는 움직임들을 가지고 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어떤 의구심을 또 가지게 하는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가격이 지지부진한 것처럼 보이지만 올해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상위 15개의 주식 ETF를 뽑아봤더니 모두가 다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와 관련이 있는 ETF였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전망에 대한 어떤 관점들을 한 두 가지 정도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완전히 반대되는 관점입니다. 알트코인 데일리에서는요, 만약에 지금까지 어떤 사이클들이 반복이 되고 역사가 반복된다면 비트코인은 지금으로부터 약 2년 후에 신고점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감기가 지나고 1년 반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비트코인의 사이클 패턴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반대 얘기를 하는 주장이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34만 명 이상의 트위터 팔로워를 보유한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데요. 크레디블 크립토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내년 반감기 이후에 장기 약세장에 진입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엘리엇 파동 이론에 입각해서 2018년에 시작된 이 강세장 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2024년 5월경에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한 후에 수년 동안 약세장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1년에서 1년 반 시점이 아니라 비트코인 반감기까지가 최고점을 찍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가격이 아마도 69K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미니 거래소가요, 무려 2년 8개월 만에 XRP를 재상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적인 관점들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스톡머니 리자드라고 하는 분의 의견인데요. 2016년과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유사한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스탠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동일하게 관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상승 삼각 수렴 패턴이라는 건데요. 이게 상승장의 시그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16년에는 이 트라이앵글을 깨고 나서 브레이크아웃을 하고 나니까 굉장히 거침없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이번에는 머스타치라고 하는 분의 의견인데요. 요거는 이제 블룸버그에서도 소개했던 내용과 거의 동일한데, 펄링 웨지라고 해서 하락 쐐기형 패턴이 관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패턴은 상승의 시그널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장기적인 추세에서도 이게 전혀 깨지지 않고 일치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요 지점에 지지를 잘 받고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상승으로 전환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인 가격 추이는 지금 가격 변화가 워낙에 미미하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어서 지금 어제 장표를 동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50일 단순이동 평균선, 이 빨간 선 위로 빨리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이게 29.9K, 즉 30K 거의 부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근을 뚫고 올라가서 31.8K, 32.4K까지 도달을 해야지 상승 추세로 전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20일 EMA 아래로 29.4K 아래로 계속해서 가격이 머물고 떨어지게 되면은 매도세가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28.5K와 30.5K 사이에서 가격이 계속 횡보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